혹시 유독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교묘한 조종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를 밀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며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힘을 되찾아줄 이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리는 계기, 즉 트리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당신의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고치거나 변화시키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힘의 구조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5가지 자극과 그것이 관계의 역학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해서도 당신을 걱정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관심은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급을 통해 살아갑니다. 여기서 공급이란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 칭찬, 동정, 심지어는 갈등까지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한 그들은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즉시 그것을 느낍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고 연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연료가 없으면 그들의 자존감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기 위해 꼭 거창한 대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것, 회의 중에 굳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 것, 가족 모임에서 그들을 중심에 두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들은 조용한 선택이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분노로 폭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거나 갑자기 폭탄처럼 사랑을 쏟아붓는 러브 바밍을 하거나 주변에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거나 심지어 법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공격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이 의존하는 감정적 화폐를 더 이상 주지 않을 때 관계의 균형추는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 배제된 직설적인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리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것은 차분하고 확고하며 사실에 기반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감정의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중심에 두는 현실을 교묘하게 만들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과장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완전히 왜곡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왜곡된 현실을
그대로 비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의 비위를 잘 맞추며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그들의 환상은 유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명확한 진실의 말은 그들이 조작할 수 없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을 때 그들은 왜곡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극 무대에서 조명을 끄고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당신에게 접근할 권리입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혹은 그녀가 저에게 그런 적은 없는데요. 또는 제 기억과는 다르네요. 와 같은 차분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막습니다. 거기에는 논쟁도 설명도 그들이 비틀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감정적 에너지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길게 설명하거나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본 것을 그대로 명명하고 그들이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이축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명확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가 참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대우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심, 모든 찬사, 모든 감정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쏟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확신과 완전한 배려, 그리고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가 아니라 전부를 말입니다. 그 이하의 모든 것은 그들에게 배신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정상이라고 보지 않으며 관심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칭찬받거나 우선시되거나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이 평가절하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매일 모든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기대하며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결혼식, 생일, 시상식처럼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는 행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순간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이 축하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보일 뿐이며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그들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당신의 결혼식에서 소란을 피우고 당신의 생일 직전에 위기를 만들며 당신의 축하 파티를 망치기 위해 드라마를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재로 당신을 벌주기 위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당신을 창피하게 만들고 심지어 당신의 인간관계나 경력을 망치려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들을 자극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세상의 중심에 놓아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상기시켜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약속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질문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당신이 지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추궁은 그들이 가진 이점을 빼앗고 그들이 공들여 쌓아온 힘의 역학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변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안정한 상태에 둠으로써 통제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더 적게 필요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 당신은 그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적게 주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직설적인 지적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7시에 여기 오기로 했잖아요. 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와 같은 단순한 문장조차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이것은 자신들의 조종 전략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입니다. 명확하고 직설적이며 감정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왜곡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쫓아다니고 설명하고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추고 일어난 일을 축소하거나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할 때 그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5째,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의존성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떠날 수 없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관계 속에서의 안정감이 아니라 관계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나 연결이 아니라 바로 지렛대, 즉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관계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마치 깊은 관심과 보살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원하고 내가 그에게 선택받았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당신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의존적이 될수록 당신을 조용히 시키기는 더 쉬워집니다. 당신은 지원을 잃고 싶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날까 두려워 경계를 긋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 사과하며 필요한 것을 부드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없으면 기능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질 때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그만둘 때 그들은 즉시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더라도 그들은 그 연결의 끈이 끊어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도움을 제안하고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위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곁에 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부디 진실과 자기 존중의 빛 속에서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혹시 유독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교묘한 조종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를 밀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며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힘을 되찾아줄 이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리는 계기, 즉 트리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당신의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고치거나 변화시키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힘의 구조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5가지 자극과 그것이 관계의 역학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해서도 당신을 걱정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관심은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급을 통해 살아갑니다. 여기서 공급이란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 칭찬, 동정, 심지어는 갈등까지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한 그들은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즉시 그것을 느낍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고 연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연료가 없으면 그들의 자존감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기 위해 꼭 거창한 대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것, 회의 중에 굳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 것, 가족 모임에서 그들을 중심에 두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들은 조용한 선택이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분노로 폭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거나 갑자기 폭탄처럼 사랑을 쏟아붓는 러브 바밍을 하거나 주변에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거나 심지어 법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공격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이 의존하는 감정적 화폐를 더 이상 주지 않을 때 관계의 균형추는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 배제된 직설적인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리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것은 차분하고 확고하며 사실에 기반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감정의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중심에 두는 현실을 교묘하게 만들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과장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완전히 왜곡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왜곡된 현실을 그대로 비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의 비위를 잘 맞추며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그들의 환상은 유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명확한 진실의 말은 그들이 조작할 수 없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을 때 그들은 왜곡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극 무대에서 조명을 끄고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당신에게 접근할 권리입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혹은 그녀가 저에게 그런 적은 없는데요. 또는 제 기억과는 다르네요. 와 같은 차분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막습니다. 거기에는 논쟁도 설명도 그들이 비틀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감정적 에너지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길게 설명하거나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본 것을 그대로 명명하고 그들이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이축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명확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가 참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대우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심, 모든 찬사, 모든 감정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쏟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확신과 완전한 배려, 그리고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가 아니라 전부를 말입니다. 그 이하의 모든 것은 그들에게 배신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정상이라고 보지 않으며 관심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칭찬받거나 우선시되거나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이 평가절하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매일 모든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기대하며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결혼식, 생일, 시상식처럼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는 행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순간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이 축하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보일 뿐이며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그들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당신의 결혼식에서 소란을 피우고 당신의 생일 직전에 위기를 만들며 당신의 축하 파티를 망치기 위해 드라마를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재로 당신을 벌주기 위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당신을 창피하게 만들고 심지어 당신의 인간관계나 경력을 망치려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들을 자극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세상의 중심에 놓아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상기시켜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약속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질문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당신이 지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추궁은 그들이 가진 이점을 빼앗고 그들이 공들여 쌓아온 힘의 역학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변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안정한 상태에 둠으로써 통제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더 적게 필요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 당신은 그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적게 주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직설적인 지적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7시에 여기 오기로 했잖아요. 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와 같은 단순한 문장조차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이것은 자신들의 조종 전략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입니다. 명확하고 직설적이며 감정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왜곡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쫓아다니고 설명하고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추고 일어난 일을 축소하거나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할 때 그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다섯째,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의존성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떠날 수 없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관계 속에서의 안정감이 아니라 관계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나 연결이 아니라 바로 지렛대, 즉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관계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마치 깊은 관심과 보살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원하고 내가 그에게 선택받았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당신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의존적이 될수록 당신을 조용히 시키기는 더 쉬워집니다. 당신은 지원을 잃고 싶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날까 두려워 경계를 긋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 사과하며 필요한 것을 부드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없으면 기능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질 때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그만둘 때 그들은 즉시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더라도 그들은 그 연결의 끈이 끊어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도움을 제안하고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위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곁에 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부디 진실과 자기 존중의 빛 속에서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혹시 유독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교묘한 조종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를 밀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며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힘을 되찾아줄 이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리는 계기, 즉 트리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당신의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고치거나 변화시키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힘의 구조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5가지 자극과 그것이 관계의 역학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해서도 당신을 걱정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관심은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급을 통해 살아갑니다. 여기서 공급이란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 칭찬, 동정, 심지어는 갈등까지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한 그들은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즉시 그것을 느낍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고 연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연료가 없으면 그들의 자존감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기 위해 꼭 거창한 대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것, 회의 중에 굳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 것, 가족 모임에서 그들을 중심에 두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들은 조용한 선택이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분노로 폭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거나 갑자기 폭탄처럼 사랑을 쏟아붓는 러브 바밍을 하거나
주변에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거나 심지어 법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공격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이 의존하는 감정적 화폐를 더 이상 주지 않을 때 관계의 균형추는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 배제된 직설적인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리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것은 차분하고 확고하며 사실에 기반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감정의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중심에 두는 현실을 교묘하게 만들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과장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완전히 왜곡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왜곡된 현실을 그대로 비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의 비위를 잘 맞추며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그들의 환상은 유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명확한 진실의 말은 그들이 조작할 수 없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을 때 그들은 왜곡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극 무대에서 조명을 끄고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당신에게 접근할 권리입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혹은 그녀가 저에게 그런 적은 없는데요. 또는 제 기억과는 다르네요. 와 같은 차분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막습니다. 거기에는 논쟁도 설명도 그들이 비틀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감정적 에너지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길게 설명하거나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본 것을 그대로 명명하고 그들이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이축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명확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가 참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대우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심, 모든 찬사, 모든 감정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쏟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확신과 완전한 배려, 그리고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가 아니라 전부를 말입니다. 그 이하의 모든 것은 그들에게 배신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정상이라고 보지 않으며 관심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칭찬받거나 우선시되거나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이 평가절하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매일 모든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기대하며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결혼식, 생일, 시상식처럼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는 행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순간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이 축하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보일 뿐이며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그들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당신의 결혼식에서 소란을 피우고 당신의 생일 직전에 위기를 만들며 당신의 축하 파티를 망치기 위해 드라마를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재로 당신을 벌주기 위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당신을 창피하게 만들고 심지어 당신의 인간관계나 경력을 망치려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들을 자극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세상의 중심에 놓아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상기시켜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약속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질문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당신이 지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추궁은 그들이 가진 이점을 빼앗고 그들이 공들여 쌓아온 힘의 역학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변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안정한 상태에 둠으로써 통제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더 적게 필요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 당신은 그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적게 주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직설적인 지적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7시에 여기 오기로 했잖아요. 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와 같은 단순한 문장조차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이것은 자신들의 조종 전략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입니다. 명확하고 직설적이며 감정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왜곡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쫓아다니고 설명하고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추고 일어난 일을 축소하거나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할 때 그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다섯째,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의존성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떠날 수 없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관계 속에서의 안정감이 아니라 관계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나 연결이 아니라 바로 지렛대, 즉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관계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마치 깊은 관심과 보살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원하고 내가 그에게 선택받았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당신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의존적이 될수록
당신을 조용히 시키기는 더 쉬워집니다. 당신은 지원을 잃고 싶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날까 두려워 경계를 긋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 사과하며 필요한 것을 부드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없으면 기능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질 때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그만둘 때 그들은 즉시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더라도 그들은 그 연결의 끈이 끊어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도움을 제안하고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위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곁에 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부디 진실과 자기 존중의 빛 속에서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혹시 유독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교묘한 조종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를 밀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며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힘을 되찾아줄 이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리는 계기, 즉 트리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당신의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고치거나 변화시키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힘의 구조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5가지 자극과 그것이 관계의 역학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해서도 당신을 걱정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관심은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급을 통해 살아갑니다. 여기서 공급이란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 칭찬, 동정, 심지어는 갈등까지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한 그들은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즉시 그것을 느낍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고 연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연료가 없으면 그들의 자존감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기 위해
꼭 거창한 대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것, 회의 중에 굳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 것, 가족 모임에서 그들을 중심에 두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들은 조용한 선택이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분노로 폭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거나 갑자기 폭탄처럼 사랑을 쏟아붓는 러브 바밍을 하거나 주변에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거나 심지어 법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공격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이 의존하는 감정적 화폐를 더 이상 주지 않을 때 관계의 균형추는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 배제된 직설적인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리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것은 차분하고 확고하며 사실에 기반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감정의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중심에 두는 현실을 교묘하게 만들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과장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완전히 왜곡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왜곡된 현실을 그대로 비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의 비위를 잘 맞추며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그들의 환상은 유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명확한 진실에 마른 그들이 조작할 수 없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을 때 그들은 왜곡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극 무대에서 조명을 끄고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당신에게 접근할 권리입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혹은 그녀가 저에게 그런 적은 없는데요. 또는 제 기억과는 다르네요. 와 같은 차분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막습니다. 거기에는 논쟁도 설명도 그들이 비틀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감정적 에너지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길게 설명하거나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본 것을 그대로 명명하고 그들이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이축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명확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가 참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대우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심, 모든 찬사, 모든 감정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쏟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확신과 완전한 배려, 그리고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가 아니라 전부를 말입니다. 그 이하의 모든 것은 그들에게 배신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정상이라고 보지 않으며
관심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칭찬받거나 우선시되거나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이 평가절하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매일 모든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기대하며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결혼식, 생일, 시상식처럼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는 행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순간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이 축하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보일 뿐이며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그들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당신의 결혼식에서 소란을 피우고 당신의 생일 직전에 위기를 만들며 당신의 축하 파티를 망치기 위해 드라마를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재로 당신을 벌주기 위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당신을 창피하게 만들고 심지어 당신의 인간관계나 경력을 망치려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들을 자극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세상의 중심에 놓아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상기시켜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약속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질문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당신이 지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추궁은 그들이 가진 이점을 빼앗고 그들이 공들여 쌓아온 힘의 역학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변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안정한 상태에 둠으로써 통제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더 적게 필요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 당신은 그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적게 주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직설적인 지적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7시에 여기 오기로 했잖아요. 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와 같은 단순한 문장조차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이것은 자신들의 조종 전략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입니다. 명확하고 직설적이며 감정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왜곡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쫓아다니고 설명하고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추고 일어난 일을 축소하거나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할 때 그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다섯째, 나르시시스트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의존성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떠날 수 없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관계 속에서의 안정감이 아니라 관계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나 연결이 아니라
바로 지렛대, 즉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관계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마치 깊은 관심과 보살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원하고